위를 이제 내려가면은 그 다음은 이제 장입니다. 그죠? 입에서의 소화가 끝났고 그 다음에 위에서의 소화. 아직 지방은 건들지도 않았네요. 지방과 만나는 효소는 아직 등장을 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여러분들 좀 중요해요. 이 그림을 좀 보셔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간이 이쪽에 있고 위치를 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유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한번 조금 설명을 좀 해보면 여기에 지금 염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나가는 음식물들은 다 염산이 묻어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염산이 묻어 나가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산성 음식물들이 지금 유문 바깥으로 나왔죠. 근데요, 이 위는요, 코팅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산성에 손상되지 않도록 코팅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코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산성 음식물에 의해서 이러한 장벽들이 손상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렇게 좀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유문 다음이 이제 12지장이고 그 다음에 뭐 공장, 회장 뭐 그렇게 나와요.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여러분들이 소장이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12지장도 소장에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장에서의 소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기에 이제 음식물들이 내려오게 되면은 산성에 의해서 이제 장벽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내려온 산성 음식물들을 중화시켜요. 그죠? 중화시키는데 그 중화제가 바로 이 이자에서 나오는 이자샘이 있을 거고요. 이 이자샘에서 나오는 물질이 이자액이 됩니다. 이 이자액이 좀 중요해요. 이자액이 좀 중요한데 요거 좀 정리해 보죠. 예. 이자액 성분 중에 여러분들 효소 성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 여기서도 이제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아밀레이스. 그 다음에 여기서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드디어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등장하게 됩니다. 조금 더 띄워볼까요? 자,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해보죠. 라이페이스, 아밀레이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트립신이라고 하는 효소, 예,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산성 음식물들 중화한다 그랬죠?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는 중화제가 나와요. 이자액 성분 중에. 이게 이제 여기 보시는 이자간을 통해서 이쪽으로 나와서 내려오는 산성 음식물과 만나서 중화를 시키는 거죠. 중화. 예, pH가 이제 약한 염기성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산성 음식물이 내려왔으면 그 산성 음식물을 이 여기 나오는 탄산수 나트륨이 중화시켜서 pH 한 8 정도로 약한 염기성이 되게 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조절해 주는 거죠. 이렇게 중화가 되면은 다시 이제 음식물 내려오고 다시 음식물 내려와가지고 여기가 pH가 산성이 되면 12장의 pH가 산성되면 유문을 닫아요. 관략근입니다. 여러분 항문근처럼 조였다가 벌렸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알아서 산성 음식물들이 12장에 닿으면 닫아주고 여기에 있는 탄산수소 나트륨에 의해서 여기에 pH가 약한 염기성이 되면 다시 열어서 음식물이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는 거죠. 조금 내려오면 중화시키고 다시 또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는 거죠. 이걸 좀 써보면요. 이걸 유문 반사라고 불러요. 유문 반사. 무슨 말이냐면 반사적으로 이제 열리고 닫히고 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되느냐. 12지장의 pH에 따라 12지장 내 pH가 산성이 되면은 닫히는 거예요. 왜요? 산성 음식물이 내려갔어요. 그러면 닫히지 않고 계속 많은 음식물이 내려오면 장벽이 손상되니까 일정한 양이 내려오면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도록 닫는 거죠. 닫아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중화제가 나가서 여기가 중화가 되면 12장 pH가 이제 약한 염기성으로 바뀐다고요. 그럼 다시 이제 열려요. 열리면 다시 또 산성 음식물이 내려오고 조금 내려오면 닫고 또 중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조절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이제 이쪽에 물질들을 좀 얘기하면 이자액에 대한 얘기들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밀레이스, 라이페이스, 트립신, 그 다음에 NaHCO3라고 하는데 이 아밀레이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얘도 이제 녹말을 이제 엿당으로 예,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입에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녹말이 다 엿당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녹말, 남아있는 녹말을 이제 이당류인 엿당으로 바꿔주죠. 아직 최종 산물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방을 드디어 최초로 분해를 해줍니다. 지방을 이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해되죠. 이건 최종 산물이에요. 지방의 최종 분해 산물. 그 다음에 이제 트립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백질 또는 폴리펩타이드. 주로 이제 여러분들 그냥 조금 더 편하게 갑시다. 아까 이제 우리가 펩신에 의해서 단백질이 폴리펩타이드로 간다고 했죠. 그러한 폴리펩타이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이펩타이드 또는 트라이펩타이드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펩타이드라고 하는 것은 아미노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트라이는 3개, 이거는 다이는 2개짜리, 아미노산 2개짜리, 아미노산 3개짜리. 이건 아미노산 여러 개 결합된 형태. 조금씩 점점 분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화학 결합을 끌어내고 있다. 효소들이. 요게 이제 트립신이고요. 요건 이제 여러분들 효소가 아니고요. 이건 소화액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염산이라든지 NaHCO3 같은 경우는 효소가 아니죠. 이건 활성화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소화액이다라고 정도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이제 이자액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 좀 정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보실 게 뭐냐면 이 간입니다. 간이 또 상당히 중요해요. 간. 모 선전에 뭐 간이 중요하다고 뭐 간 때문이야, 간 때문에 선전도 많이 하잖아요. 간이 굉장히 하는 일이 많은데 여기서 여러분이 특히 또 보실 게 뭐냐면 간에서 쓸개즙을 생성해요. 쓸개즙 생성. 자, 여러분들 쓸개에서 쓸개즙 생성한다라고 외운 친구들 좀 있잖아요. 아니죠. 오개념이에요.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서 쓸개에 저장하는 거예요. 쓸개는 간에서 만들어진 쓸개즙을 저장했다가 이렇게 이제 쓸개관을 통해서 12장 쪽으로 분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지금 뒤쪽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분비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12장 쪽으로 쓸개즙이 분비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쓸개즙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쓸개즙을 좀 얘기할 텐데 지방 덩어리가 있어요. 지방 덩어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쓸개즙이 처리되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지방의 유화다라고 해요. 지방의 유화.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방 덩어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예, 지방은 이제 물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도 물이 있고 여기에도 물이 있단 말이죠. 예, 물과 친하지 않은 이러한 지용성 물질인 지방은 지들끼리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그죠? 이렇게 서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쓸개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물과 지방을 서로 화해시켜요.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쓸개즙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도 친하고 지방과도 친한 물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둘 사이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쓸개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쓸개즙이 처리된 다음에 그림을 표현하자면 이것이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이거는 아직까지 지방이 화학적으로 분해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지방이에요. 여전히 지방이고요. 여기에 이제 누가 처리되냐면, 자, 요거 이제 쓸개즙이라고 했습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 쓸개즙이 처리된 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처리돼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지방 분해 요소인 라이페이스가 처리되면 이것들이 뭐로 바뀌냐면 이제 분리가 돼가지고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이런 식으로 화학적으로 쪼개집니다. 이렇게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쓸개즙은 여러분들 기계적 소화라고 보셔야 돼요. 기계적 소화. 그리고 이 라이페이스가 화학적 소화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뭉쳐있는 지방 덩어리를 이렇게 지방 입자, 지방 조각으로 떨어뜨려 줬기 때문에 이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결합할 수 있는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표면적이 증가되는 효과죠.
기계적 소화, 표면적 증가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지방의 유화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쓸개즙은 소화 효소가 아닙니다. 소화 효소가 들어있지 않아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기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방 덩어리가 뭐 지방 입자 수준으로 지방가루, 예, 뭐 좋아요. 이런 걸로 바뀌는 거고, 여기에 이제 라이페이스가 처리되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글리세리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교과서에 따라서 이게 이제 실제 이렇게 지방산 두 분자에다가 모노글리세리드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이전 교육과정에 나왔던 것처럼 지방산 세 분자랑 글리세롤 한 분자로 쪼개진다라고 하는 교과서의 책도 있습니다. 바뀐 교과서에도. 예,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또는 지방산 글리세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네, 교재에도 좀 오른쪽에 좀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기 여러분들 오타가 하나 있어요. 보시면 지금 선생님이 그 41페이지 오른쪽 아래에 보고 있습니다. 지방의 소화와 흡수라고 해가지고요. 지방은 글리세롤 한 분자와 지방산 세 분자가 결합된 트라이글리세리드다라고 되어 있죠. 뭐 트라이글리세리드 이건 모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 분해 요소인 라이페이스에 의해 두 분자의 지방산만이 분해되고 한 분의라고 되어 있는데 한 분자겠죠. 한 분자의 지방산은 글리세롤과 결합되어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방산 3개랑 글리세롤 하나로 된다라고 표현된 책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책이 좀 다를 겁니다. 이렇게 된 책이 있을 거고요. 또 이렇게 된 책으로 배운 친구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쓸개즙의 기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좀 정리를 해봤다라는 거죠. 쓸개즙이 없어도 라이페이스만 있으면 지방은 분해된다. 이렇게. 하지만 쓸개즙이 있으면 더 잘 된다. 하지만 중요한 거, 쓸개즙만 있고 라이페이스 없으면 지방은 분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계적 소화는 화학적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지방 변하지 않아요. 그냥 표면적만 증가될 뿐이죠. 이해되세요? 둘 다 있으면 제일 잘 되는 거고, 얘만 있어도 되고 얘만 있을 때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얘는 효소가 아니다. 소화액이라는 표현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정리를 좀 해보면 염산이라든지 NaHCO3, 탄산수 나트륨이라든지 또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쓸개즙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효소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소화액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가능하겠죠.